교육으로 자전거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교육이 있구나라는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이제 차를 오늘 가지고 왔었는데 자전거 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평화로가 자전거 타기는 좀 많이 위험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몸을 자전거 탈 때는 누가 본인을 보호해줘요? 누가 보호해줘요? 자전거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를 보호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차들이 본인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운전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이유. 네. 교통비, 재미, 지가 안 알려. 빨리 오려고 그러니까. 그래. 또 먼저 보려고. 잘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다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타면 네? 여러분들이 자전거 탈 때 조금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자전거 타면서 내가 자전거를 탐으로써 이런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자전거를 타야 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자전거 바로 알기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한 법적으로 자전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자전거 탈 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전거 타면서 조금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나 안전상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은 온실가스나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이런 얘기 들어보면 저요. 그럼 혹시 온실가스가 뭔지 아나요? 이거 막 뜨뜻해지는 거지. 한 50% 이상 맞았어요. 프레온 가스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사용되면 제가 막 에어컨 틀면은 막 지구를 냉방하면서. 에어컨 틀면 뭐가 나오죠? 아주 뜨뜻한 공기. 뜨뜻한 공기가 상공기가 일로 와요. 그 가스. 가스야? 저 기후변 알아요. 얘기해봐요. 물론 지구온난화. 막 온도 같은 거요. 막 변화되고 막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여기 두 개 합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합쳐봐. 합치기 싫어. 나 던져본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갖고 나왔는데 혹시 제가 주면은 이거 쓰고 다니는 그냥 진짜요? 제가 팔이 좀 길어요. 지금 손든 사람 대상으로 이 문제 맞춘 사람 지구온난화. 어떤 거 맞추면 여기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두개 정리적으로. 이산화탄소 세 개를 막 조합하면 뭐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요. 막 이런 데 냉방하려고 하면요. 온실가스 다 나오잖아요. 저런 데서. 그러면은 막 지구가 변화돼요. 뜨뜻하게. 여기서 나오는 가스가 어떤 걸 거야?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지구가 점점 뜨뜻해지면서 진행돼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색깔? 형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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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잖아. 안 맞아. 밑에. 뭐가 있고. 못생긴데 아니 중고나라에 팔 거잖아. 얘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 맨 밑에. 찜이. 야 이거 바로 돈의 포야. 아니 사람 없잖아 내가. 이 친구가 얘기한 게 한 80% 가까이 나죠. 설명을 하면 이 온실가스라는 게 지구 대기 안에 존재하는 가스예요. 그래서 이 가스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오죠, 지구로. 그럼 이제 지구 표면에 흡수돼서 지구에서 이제 에너지로 쓰이는 에너지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지구 밖으로 우주로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열 에너지. 근데 이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아까 말한 그 CO2 같은 온실가스층이 대기권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 막고 있는 온실가스 때문에 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 안으로 에너지가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온실가스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지구 안에 뜨거운 열기는 계속 더 남아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이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중에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느냐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지구가 이제 이렇게 아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당시에는 300ppm을 넘지 않았었거든요.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이건 ppm은 이제 이 이산화탄소가 뭐 공기 중에 얼마나 있냐 하는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 한 198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했어요. 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구의 온도가? 그렇죠. 네. 지구 온도가 1890년대 이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2000년이 지나서는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1850년대에 지구에서 아주 영국에서 어떤 큰일이 있었어요. 산업혁명. 스모. 다 하네. 아 모르는 척해야지 또 먹지. 하나 들려내는 다 맞춰가지고. 아 이거 봐. 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석탄 연료를 많이 쓰게 됐어요. 석탄.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서 기후에 이제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고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이제 이렇게 전 지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환경 영향들이 많이 생기게 피해받아요. 북극곰이 아파요. 가장 이제 크게 보는 게 지금 이제 위성에서 찍은 녹아요. 북극 사진이에요. 근데 1980년대 이 북극에 있는 얼음 사진이랑 지금 2009년에 있는 얼음 사진이랑 많이 많이 녹았어요. 차이가 나죠. 네. 북극곰이 그럼 이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일본 침몰. 일본 침몰. 해수면이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태평양 적도 부분에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작년에 이미 2개의 섬이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가라앉았다기보다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육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없어져 버렸고 이게 이제 지금 상태로 가면은 100년 후에는 아예 이제 이 나라는 아예 없어진다 그래요. 물에 다 잠겨버려요. 이건 이제 작년에만 있었던 지구의 이런 온난화로 인한 환경 영향이 여러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사람 많이 죽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러시아 쪽에 폭염이 이제 아주 더운 날씨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공기가 너무 건조해진 거예요. 그냥 산에서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며칠이 지나도 꺼지지가 않아요. 네. 물로 해도 아무리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여기 보면 이제 러시아에 산불로 인해서 이제 공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 7,000명이 죽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까운 이제 중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는 이제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홍수로 뭐 이제 피해를 입고 농작물도 다 이제 다 말라 죽거나 다 피해를 입고 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32만 명이나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영향들이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한강에서 스케이트 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타본 적 있어요? 아니요? 타본 적 없죠. 한강 먹는 거 본 사람. 한강에서 얼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나와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어요? 네. 언제? 뉴스에서. 옛날에. 네. 이게 1970년대에는 한강물이 스케이트를 탈 정도로 굉장히 두껍게 얼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겨울철에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한강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얼음이 그렇게 두껍게 얼지는 않아요. 아주 어느 경우도 아주 드물 뿐더러 얼어도 이제 오래 이렇게 두껍게 얼음이 얼지는 않아서 문제가 되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말라리아라는 병이 누가 또 모기한테 옮는 질병인데, 이게 예전에는 아주 흔한 병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한 1940년대 뭐 이럴 때까지는 이 이제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없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이 말라리아라는 병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방에서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아주 뜨거운 이제 열대기후 지방의 풍토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항상 이 말라리아라는 병이 계속적으로 걸리는 그런 병이었는데, 이런 병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 날씨도 계속 더워지고 겨울이 짧고 계속 이러니까 이 병이 우리나라의 풍토병처럼 지금 후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사과 유명한 지방이 어디예요? 영주. 대구? 충원? 봐봐요. 사과. 충주? 충주? 네. 청송. 애플 지식회사요. 청왕. 충주. 대전. 다 나오는데? 영월. 나도 오. 어디세요? 선물 안 영월. 그러니까 다가온 수가 없어. 기만. 어디에요? 안 타고 다닐 거야 이거? 영월. 영월 아까 한 사람 누구죠? 아 제가 했는데 제가 애플 주식회사라고 말했는데 저도 영월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사과가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대구 사과라 그러면 되게 유명한 사과였는데, 지금은 사과 재배지 유명한 데가 아까 얘기했던 영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이 예전에 이제 제주에는 귤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한라봉이라는 귤도 제주가 유명한 게 아니라 고흥이나 거제 이런 데서 이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까지 올라가야 되고, 고성 옛날에 고성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계곡, 그리고 쌀보리 이런 것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남쪽 지방이 유명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북쪽으로 재배를 해야지 이런 농작물들이 잘 되는 지역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할아버지가 될 때쯤이면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사과가 안 나올지 몰라요. 북한에서 막 수입해서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올 여름처럼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아주 덥거나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매해 더 심해질 거다. 네. 이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지 아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네, 그 온실가스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온실가스를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많이 내뿜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으로는 4위, 1차 에너지는 10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CO2 배출량 국가예요. 미국은 뭐 엄청나죠, 중국이랑. 예, 이런 비율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치를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따져봤더니 우리나라. 그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비율을 계속 매해 많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발생하는 양이 거의 일정한 거고, 우리나라, 인도 이런 나라들은 매해 양들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에너지를 발생하는 양들을 이제 분야별로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보면 산업 분야, 가정산업 분야, 수송 분야, 공공기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야는 이 수송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아까 어떤 정도를 타냐고 그랬냐면은 방금 뭐 그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통학용으로 타잖아요. 그죠? 교통수단으로 타고 있잖아요. 버스 요금을 아끼려고 탄다는 시간. 네. 버스 대신에 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다 수송 분야에 해당되는 거고,
이 수성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냐면은 약 전체 에너지 양 중에 한 20% 정도를 20%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양이 약 이게 얼마죠? 3만 100점이. 아, 100보다. 제대로 읽는 사람은 이게 지금 100점이 100점이 그거 10월 1.2톤. 아니야. 1억 1억 2천원. 오. 우와 우와. 1억 2천. 짱이다. 이게 나랑 바꿀래? 나 형광이면 나랑 바꿀래? 그래서 1억 만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경 분야에서 약 전체 분야에서 약 20% 정도 되는 양이에요. CO2 양이. 그럼 1억 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천억짜리. 7억. 천억짜리. 제가 그러면 트럭으로 얘기할게요. 덤프 트럭이 몇 톤짜리인지. 1000대. 40톤 약 1000대. 몇 톤이야? 덤프 트럭이 몇 1.5. 톤? 1.1톤. 0.5톤. 4.5 3.5 약 1.1톤. 10톤. 더 써. 10톤. 10톤. 아이씨 10톤. 100톤 25톤 답이네. 20.5톤 30톤 정답은 1.5톤 15톤. 15톤 제가 했어 진짜 1톤을 했잖아 맞아요 오늘 하나밖에 안 났는데. 아 됐어. 저 꾸미는 같은 거 뭐야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한 문제 맞춰볼게요. 정하자 15톤 트럭으로 약 한 700만 대 정도를 CO2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양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다 그럼 이제 이 자전거가 자동차랑 무슨 상관이 있고 이거랑 온실가스랑 무슨 상관이 있고? 수동 자전거는 기름을 매연을 발주하네요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승용차의 어떤 수치를 다 대고로 놨을 때 자전거가 어느 정도 수치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면은 공간 소비가 승용차가 100이면 자전거는 8. 에너지 소비, CO2 발생량, 락스 발생량, 유류 소비, 일산화탄소, 대기 오염. 자전거 여러분 타고 다니면 막 내려나고 막 아니요. 기름 넣어야 돼요? 아니요. 물 먹으면 다리만 에너지 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승용차를 대고 나왔을 때 이 정도로 아주 효율이 높은 교통수단이고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왜 승용차보다 자전거 사고가 훨씬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의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일문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수치는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건 어떤 기준이냐 승용차가 다니는 대수 대비해서 승용차 사고가 100이라고 하면 자전거가 다니는 대수 대비해서 자전거 사고는 이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승용차는 빈번하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네. 차도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사고 위험으로 따졌을 때는 자전거가 훨씬 적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뭐 자전거 사고가 나면 중상으로 갈 위험이 좀 높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의 중상. 헬멧 같은 것도 뭐 착용하고 꼭 다니라고 하고 뭐 안전 후미등 같은 것도 꼭 하고 다니라고 하는 게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깨뼈 나가면 중상이죠. 기사가 아니라. 그 정도면 중상 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런 자가용이 승용차가 많이 다닌다고 했는데 이런 승용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냐 우리나라에. 전체 교통량을 봤을 때 약 70%가 승용차예요. 그러니까 차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 정도 있는데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70%가 승용차이고 이 70% 중에서 또 80%가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차예요. 둘 이상 타는 차는 이렇게 10대를 봤으면 지금 10대잖아요. 얘네는 다 혼자 타고 다니는 차고 요 승용차 한 번만 2명 이상 나머지는 버스, 트럭, 버스. 지금 이렇게 도로에 차가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사진은 어떤 거냐면은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승용차를 끌고 나왔을 경우에 도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차 지체도 많이 발생할 거고 차량이 지체되면 매연도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승용차를 많이 갖고 다니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승용차가 사고도 많이 나고 지체도 많이 나고 매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차량이 다니는 차선을 패스트레인이라고 해요. 빠른 차선, 뭐 빠른 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차가 다니는 도로는 패스트레인이 아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는 길을 원래는 슬로우 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자전거 사고 나서 지체돼서 문제되거나 자전거 매연 나와서 막 문제되는 경우 없죠. 자전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전거 레인은 슬로우 레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전거 레인이 더 빠른 레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구당 교통비 쓰는 양을 저희가 뭐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대중교통 대신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를 절약하는 거거든요, 가정에. 근데 이제 여러분 부모님까지 만약에 다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니신다. 아주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걸 가정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여러분 가정에서 교통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교통비가 전체 집 수입의 한 10%,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간으로 따졌을 때 약 264만 원 정도 이게 작은 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았습니다. 이제 아까 환경적으로도 좋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자전거가 네, 최고의 운동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과 이 유산소 운동과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유산소. 네. 쉽게 말해서 산소를 흡입하지 않고 근력 운동을 해서 이제 근육을 키우는 게 유산소 운동이고 헬스장에서 기술을 하는 유산소는 그냥 가만히 집으로 계산하는 제가 시켜준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충분히 마셔서 이 산소를 마신 이 심장을 이용해서 피를 순환시키면서 젖산을 이 축적되지 않을 정도 이제 근력 운동하면 젖산이 나오죠. 근데 그 축적되지 않을 정도의 피로도를 높지 않게 이제 운동을 하는 운동인데 이런 운동에 가장 좋은 게 자전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몸에 이제 무리를 여러분 몸에 이제 무리를 주지 않는 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오는 거랑 자전거 타고 오는 거랑 뛰어오는 거랑 생각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전거요. 자전거. 걷는 거. 자전거가 가장 몸에 무리를 주지 않죠. 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전거를 타면은 이제 발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발을 쓰지만 손을 쓰죠. 손을 쓰면 또 어깨를 쓰게 되죠. 날개를 쓰면 날개뼈를 쓰게 돼요. 네, 전신을 다 쓰게 돼요. 어깨 쓰다 너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신 운동에 대해서 운동량이 많고 이런 운동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보통 많이 하는 게